불길이 타오르는 집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천장에서는 제가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연기는 너무나 짙어서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으흑 으흑. 박정순 할머니는 허리를 숙이고 손수건을 입에 꽉 눌렀습니다. 68회를 살아온 그 몸으로 무너져 내리는 집안을 헤쳐나갔습니다. 불이 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요란했습니다. 딱딱, 퍽퍽 타들어가는 나무 소리. 유리창이 열기를 못 이기고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민수야, 민수야. 목청이 찢어지도록 외쳤습니다. 손자 민수는 올해 7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겁에 질려 어디 숨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 우리 손주. 정수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커튼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만 연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매가 왔다. 어디 있냐? 그때였습니다. 작은 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있는 힘을 다해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오직 손자만 보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까만 연기가 얼굴을 시커멓게 물들였고 작은 어깨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수는 책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작은지,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매가 왔다. 괜찮다. 할매가 데리고 나갈게. 민수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다시 연기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뚝뚝 재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을 더 갔을까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바깥의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나오세요.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나왔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안은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품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으억, 으억.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민수 괜찮다, 괜찮아. 정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목숨을 걸고 손주를 구하시다니.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에게 다가와 민수를 낚아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괜찮아?
수지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수지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고 팔다리를 만져보고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정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왜 우리 애를 데려갔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소방관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는 잠겨 나왔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왜 어머니가 들어가셨어요? 왜 애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손주를 구했는데 미친 거 아냐? 하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온몸이 그을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목은 칼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애를 데려갔냐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혼란과 상처,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수지는 민수를 안고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민철이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검게 탄 집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너진 집 앞에 그을음 묻은 손수건을 쥐고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제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날의 불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털고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68회를 살아온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밭을 일구며 살아온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사랑해 온 할머니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길 속에서 손자를 구해낸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 너머로 할머니는 알 수 없는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길이 있기 전 정순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정순의 하루하루는 단조로웠고 외로웠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전북 정읍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아직도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장독대 앞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수는 그 마을에서 68회를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시집와서 아들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한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개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서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후,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걸어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세수를 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무를 넣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치익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정수는 늘 2공기 분량을 지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남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볶음밥을 해먹곤 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 된장찌개, 깍두기. 아무도 없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씹고 삼키고 또 뜨고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어디선가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개가 짖었습니다. 정수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0분쯤 걸으면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꾸던 밭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순 혼자 돌봤습니다. 고추, 상추, 배추, 파. 손수 심고 가꾸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고랑을 정리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풀을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흙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손톱 사이에 검은 흙이 끼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1시간쯤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정수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참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1시간만 일해도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정수는 밭둑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손자 민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올해 7살이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동자. 웃을 때면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빠인 민철을 꼭 닮았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들 민철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손자라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더 소중한 존재. 민수가 돌 때 정수는 직접 한복을 지어줬습니다.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5살 때 정수는 김치를 담가서
도시로 보냈습니다. 큰 통에 가득 담아 버스에 실었습니다. 민철이 전화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김치 잘 받았어요. 민수가 엄청 잘 먹어요. 그 말에 정수는 며칠을 웃으며 지냈습니다. 민수가 6살 때 정수는 된장을 떠서 보냈습니다. 3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담가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된장을 아껴뒀다가 민수에게 먹이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민수를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철은 도시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바빴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골까지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했습니다. 정순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밭에 앉아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다 어머니.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민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요즘 학교 잘 다녀요. 그래. 밥은 잘 먹고? 네, 잘 먹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정수는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민수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친구는 많이 사귀었는지.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빠 보였으니까요. 그래, 애 잘 돌봐라. 나는 괜찮으니까.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의 사진이 다시 보였습니다. 보고 싶네.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앓다가 어느 겨울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멀리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정순만 남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이라고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누구나 늙으면 외로워지는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며칠 후 정수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정읍 시내의 시장은 작았지만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아저씨들이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2개, 고등어 3마리, 하나씩 담았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수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고 떴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 별일은 아니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요즘은 민수가 할머니 음식 잘 안 먹어요. 순간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민수 입맛이 좀 까다로워져서요. 아무래도 요즘 애들은 전통 음식을 잘 안 좋아하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된장이랑 김치는 저희가 먹고 있고요. 민수는 좀 더 간단한 걸로 먹이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알았다. 네, 그럼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내 음식을 안 먹는다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손자를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정갈하게 씻어서 오래 끓이고 삭혔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안 먹는다니 버스가 떠났습니다. 정수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음식이 맛이 없었나? 아니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 담근 김치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김치를 꺼내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적당히 익어서 아삭하고 시원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안 먹는다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민수가 할머니 음식 잘 안 먹어요. 민수 입맛이 좀 까다로워져서요. 요즘 애들은 전통 음식을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김치를 먹으며 웃던 모습, 할머니 맛있어요 하고 외치던 목소리, 그때가 언제였더라? 2년 전? 3년 전? 이제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내가 늙은 건가?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밤의 불안함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될 거라는 걸. 정수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철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수진이랑 민수 데리고 갈게요. 정수는 기뻐서 잠을 설쳤습니다. 얼마 만인가? 석 달, 넉 달? 손자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더 굵어졌을까? 정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방을 쓸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장독대에 가서 묵은 된장을 떴습니다. 3년 묵은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정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썰어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계란도 부쳤습니다. 밥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수는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민철이 내렸습니다. 엄마, 왔냐? 그 다음 며느리 수진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내렸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 민수는 많이 컸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훌쩍 커 보였습니다. 민수야, 할매다. 정수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민수, 이제 완전 초등학생이네. 네. 민수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한테 인사 제대로 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을 가릴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서 안겼는데. 지금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해했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 밥 차려놨다. 정수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은 짐을 내렸고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지? 정수는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계란.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감사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정수는 웃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철은 밥을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그냥 밥만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먹어라. 할매가 해준 거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래? 정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이 된장찌개 냄새 싫어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냄새가 싫다고? 그래. 정수는 당황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엔 잘 먹었는데 민수야,
이거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거야. 정말 맛있는데? 싫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아이 입맛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민수가 요즘은 전통 음식을 잘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요즘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수지는 민수의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수가 예민해서요. 깔끔하게. 그 단어가 정순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순은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뭐가 깔끔하지 않다는 걸까? 이건 정순이 평생 해온 음식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정순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나가서 뭐 사 먹을게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가자. 엄마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철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요즘 좀 까다로워서. 아니야, 괜찮다. 애가 안 먹는 걸 어떡해. 정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철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빨리 닦아냈습니다. 울면 안 돼. 애가 안 먹는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둘 다 햄버거를 먹고 왔는지 배가 부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만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키득키득 웃으며 봤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웃는데 내 음식은 왜 안 먹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철과 수진, 민수는 안방을 썼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그 말이 정순에게는 마치 당신 음식은 지저분하다고 들렸습니다. 손자의 말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냄새 싫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골랐고 깨끗하게 씻었고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웃들도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냄새가 싫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정수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가족은 떠났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민수야. 잘 가.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만든 된장찌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술 떠서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안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찌개를 버렸습니다. 그릇째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럴까? 정수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마음속에는 금이 갔습니다. 작은 금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손자와의 관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금이 곧 큰 불길로 번질 거라는 걸. 머지않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손자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던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걸. 정수는 그저 부엌 바닥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이를 따고 풀을 뽑고 땀을 닦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수는 흙 묻은 손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떴습니다. 여보세요? 민철아? 엄마, 엄마. 민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집에 불이 났어요. 순간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불? 지금 소방차가 왔는데 엄마 빨리 와주세요. 민수는 괜찮냐? 그게. 민철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철아, 민수가 어떻게 됐냐고. 엄마, 제발 빨리 와주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민수는 괜찮은 건가?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안 돼. 정수는 호미를 내던지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밭을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제발 괜찮아라. 정수는 지갑과 핸드폰만 챙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한참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택시.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읍시로 가주세요. 빨리요. 네. 정읍시요? 거기까지는 1시간은. 제발 빨리 가주세요. 우리 손주가 위험해요. 정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드릴게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정수는 뒷자리에 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 밭, 산, 마을.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만 생각났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라.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택시는 정읍시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의 집 주소를 대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아저씨,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소방차 세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부짖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렸습니다. 집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길이 창문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들, 구경꾼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그 사이를 헤치고 달렸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리고 민철을 찾았습니다. 민철은 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그 으름으로 더러워졌습니다. 민철아.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디 있냐? 정순이 민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게. 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구급대원에게 산소 마스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냐고. 정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안에 있어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정수는 불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정순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소방관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내 손주가 안에 있다고. 지금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비켜요. 정수는 소방관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뒤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할머니 미쳤어?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 누가 좀 말려. 하지만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할매가 왔다. 민수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수건을 입에 대고 숨을 참았습니다.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소파가 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재가 떨어졌습니다. 벽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냐? 정수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에?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들렸습니다. 민수야.
정수는 부엌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식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몸.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정수는 식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왔다. 괜찮아. 할매가 데리고 나갈게. 정수는 민수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응, 할매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수는 민수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정수는 민수를 더 꽉 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쾅! 나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맞을 뻔했습니다. 빨리빨리 나가야 해.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를 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더 거세졌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정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현관이 보였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왔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소방관이 민수를 받아 안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하. 숨이 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살았습니다. 우리 민수 살았다. 정수는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손주를 구하시다니. 정말 용감하세요. 이웃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철이 달려와 정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수가 살았으니 괜찮다. 정수는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수를 살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연기를 좀 마셔서 기침을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 말에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달려가 아들을 낚아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수진은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때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정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응? 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불 속에 들어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들어가시면 애가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있는데 왜 어머니가 직접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까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엄마를 잃을 뻔했잖아요. 할머니도 잃을 뻔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셨어요? 정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민수가.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더 위험해진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손주를 구했는데 미친 거 아냐? 하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더 꽉 껴안고 정순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철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수지는 민철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온몸이 그을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구했는데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감사가 아닌 질책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수진이 민수를 안고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철이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타버린 집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럴까? 그 순간 정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분노, 며느리의 질책, 며느리의 원망.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 정수는 그 자리에 앉아 텅 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순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권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연기를 많이 마셨으니 검사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만 걱정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으흑. 수지는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반대편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다행이다, 살았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정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민수를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정순과 수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철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민수는 괜찮아? 아직 검사 중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만 괜찮으면 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아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연기 흡입량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기에 더 오래 노출됐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하루 이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순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불 속에 더 오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니까요.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 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면요? 그게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방관이 구조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일반인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빨리 구출하셔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보호자분, 아이가 무사한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으니 안심하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도 다행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민수를 구해줬잖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수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2개.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아직 기침을 했습니다. 수지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문 옆에 섰습니다. 민철은 창가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서류 좀 작성해 주세요. 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철도 따라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민수가 살아있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매가 지켜줄게. 걱정 마라.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민철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엄마가 왜 그랬어요? 왜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수진아, 엄마는 민수를 구하려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연기에 더 오래 노출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들어가서 시간을 끈 거예요. 소방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됐잖아요. 수진아, 그건 당신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들어가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진과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순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냥 민수가 걱정되셔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걱정되시면 소방관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른이시잖아요. 판단을 하셔야죠.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그냥 어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셨어요? 민수는 엄마도 잃을 뻔했고 할머니도 잃을 뻔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연기에 더 오래 노출됐으면 애가 큰일 날 뻔했대요. 그건 어머니가 괜히 들어가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애를 구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목숨을 걸었는데 며느리가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 속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긴 하지. 소방관이 있었으면 기다렸어야지. 할머니가 다치면 더 큰일이었을 텐데. 사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민철은 그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다. 목소리는 잠겨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집에 간다. 엄마, 지금은 괜찮다. 민수는 너희가 잘 돌봐라. 정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가 괜찮다.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혼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옷은 타서 구멍이 났습니다.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걸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정수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깜빡이는 별들. 정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손주를 구한 게 잘못인가?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게 나쁜 건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손톱 사이에 재가 끼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손으로 민수를 안았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먹만 한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때로는 오해받는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정수는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할머니였습니다. 그을음 묻은 외로운 할머니, 손주를 구했지만 원망받은 할머니, 정성을 다했지만 상처받은 할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순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병실에서는 민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지켰습니다. 민철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슬픈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순의 마음. 조금씩 천천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분노 뒤에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오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정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밭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점심에 김치 한 조각, 저녁에 죽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구했는데 원망을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비난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상처만 받았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치고 문을 닫고 그렇게 혼자 지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며칠째 안 보이는데?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민철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민철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나 들어가도 돼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괜찮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쳤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그냥 좀 피곤했어.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철도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 왜? 그날 일 때문에.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다.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엄마, 들어주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나도 그날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목숨 걸고 민수를 구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그렇게 말한 건요. 됐다. 듣기 싫어. 엄마, 제발 들어주세요. 민철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놀라서 한 말이에요. 그때 수진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네. 사실 수진이한테는 엄마가 모르시는 과거가 있어요. 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 불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순간 정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7살 때였대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부모님이 수진이를 먼저 밖으로 내보냈대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다른 가족을 구하려고. 정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오지 못했어요. 불길이 너무 세서 결국 돌아가셨대요. 아니, 수진이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대요. 부모님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한 모습. 민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불을 무서워해요. 불만 보면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힌대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수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엄마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수진이는 무너진 거예요. 민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자기 부모님처럼 돌아오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웠대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가.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구나. 네. 수진이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아직 오지 못한 거예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분노, 억울함, 서운함. 하지만 그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연민, 이해, 안쓰러움. 그 아이도 상처 속에 살고 있었던 거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불 속에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셨어요? 애가 엄마를 잃을 뻔했잖아요. 그 말들은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제발 죽지 마세요. 또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정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그렇게 떨었는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수지는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해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수진이는 지금도 악몽을 꿔요. 불꿈을요. 민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말해줘서. 엄마, 수진이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다. 그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엄마, 나도 미안했다. 수진이 속마음을 몰랐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사연이 있는 거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민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너도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철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나중에 찾아와도 될까요?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인데. 정말요? 그래.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한다. 정수는 찌개를 퍼서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라. 식기 전에. 네. 민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네. 정순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김치가 아삭했습니다. 찌개가 구수했습니다. 정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수진이를 이해하자. 우리 가족을 지키자. 창밖으로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을, 그 상처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정순의 마음속에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도 생겼습니다. 그 아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나도 좀 더 배려해줬어야 했는데.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을 더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손자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민철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민철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키웠구나. 우리 아들 착하게 컸네.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의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 차가운 말 뒤에 담긴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이 분노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마음도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는 것,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정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안아줄 준비.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말해줄 준비. 그리고 함께 울어줄 준비. 정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꼭 지켜야지. 수진이도 민수도 민철이도 모두 내 가족이니까. 햇빛이 정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철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며느리를 찾아가기로.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야지. 이제 가야 해.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손수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말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준비한 말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진심을 전하자. 그것만 하면 돼. 1시간 후 정읍시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에게 물어본 주소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였습니다. 민수가 태어난 후 수지는 매일 병원 근처를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병원 앞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여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정수는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너 보러 왔지.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정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아. 다 알아. 정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이한테 들었어.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다는 거.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얼마나 무서웠니? 그날 불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랬구나. 제 부모님도 그렇게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수진아. 다 알아. 정수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정수는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니, 나도 그날 불이 아니라 마음이 타버렸단다. 정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날 원망하는 줄 알았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수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민수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넌 날 원망했잖니. 원망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봐, 민수도 잃을까봐, 모든 걸 다 잃을까봐. 정수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어머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정수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랐어. 미안하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아니야.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야. 정수는 수진을 다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보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 손주 보고 싶지. 집에 가실래요? 민수가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민수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대요. 그래. 우리 민수가. 정순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수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할머니 품에서 웃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고마워요. 저 구해줘서. 민수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민수는 안 죽어. 할매가 지켜줬으니까. 정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수지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정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음식 다시 먹고 싶어요. 그래. 뭐가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민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정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어머니. 그래. 그럼 다음에 많이 해줄게. 네.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앞으로는 두 엄마한테 사랑받는 거야. 두 엄마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하나는 낳아준 엄마. 정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불 속에서 구해준 엄마.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저 엄마가 두 명이네요. 그렇지. 넌 복 많은 아이야. 정수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드릴 게 있어요. 응?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니? 한번 보세요. 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손자 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서.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박민수, 기존 수익자 김수진, 변경 수익자 박정순.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어머니. 수진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구해주신 게 제 인생의 은혜예요. 수진아,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불 속으로 뛰어드셨던 모습.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민수를 구하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아니야, 이건...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수진은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구해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민수의 수익자가 되시는 게 맞아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아, 난 이런 거 바라고 민수를 구한 게 아니야.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수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 두 사람은 다시 안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또 울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들은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정수는 민수를 불러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환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도 환했습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손을 잡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순도 도왔습니다.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풀어야 해. 그래야 맛이 깊어져. 아, 그렇구나. 배워갑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밥, 국, 반찬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된장찌개를 떠서 먹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그치? 할매랑 엄마가 같이 만든 거야. 최고예요. 민수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구나.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졌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세요. 수진이 붙잡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 그날 밤 정수는 수진의 집에서 잤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마음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전북 정읍의 작은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들판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났습니다. 정순의 집 마당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정수는 자주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기뻐했습니다. 아침 햇살에도 웃었습니다. 마당의 꽃에도 웃었습니다. 이웃의 인사에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생각에 웃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왔구나. 마음이 설렜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이 내렸습니다. 엄마, 왔냐? 정수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수진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수, 또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매도 보고 싶었지. 민수는 할머니 품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 그럼 내가 준비할게. 조금만 기다려.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냈습니다. 3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 끓일까? 좋아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된장국 제일 좋아해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애호박도 넣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이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냄새 좋다. 거실에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수지는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그래, 나가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 구수한 된장국, 아삭한 김치, 고소한 나물.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된장국은 진짜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철도 국을 떠서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요. 허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라. 수진도 국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저도 이렇게 끓이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담갔어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담가봤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맛은 어머니만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은 많이 들였어요. 정수는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김치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한 조각 집어 먹어봤습니다. 아삭! 입안에서 김치가 씹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너무 맛있어. 수진아, 잘 담갔네.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정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철도 민수도 웃었습니다.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신기하구나. 불보다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지만 또 물보다 쉽게 식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한때는 오해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하게 녹았습니다. 한때는 상처로 찢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해도 상처도 불길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에는 사랑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우리 민수 할매 집에서 자고 가야지. 좋아요. 민수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아주 좋지. 다행이네요. 밭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라.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오면 좋지. 네. 이제 자주 올게요. 민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어머니 보고 싶고요. 수진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이제는 달라질게요.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고맙다, 수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나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노을 정말 예쁘죠? 그러게. 이렇게 예쁜 노을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오늘 하루가 참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정수는 민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민수는 할머니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그래. 그럼 하나 더 해줄까? 네. 정수는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수는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수 잘 자거라. 민수의 얼굴을 보니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철과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잤어요? 응, 금방 잤어. 피곤했나 봐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철과 수진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참 많았구나. 68배. 그 세월 동안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사람 사이에 불은 말 한마디로 번졌지만 진심은 그 불길을 이기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불보다 뜨겁고 또 물보다 쉽게 식지 않더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정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너 혼자 하니? 네, 제가 오늘 아침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민철과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국, 아삭한 김치.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사랑하는 게 전부야.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이 따뜻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불은 말 한마디로 번지지만 진심은 그 불길을 이기고 다시 피어납니다. 오해는 풀리고 상처는 아물고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살이었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행복과 함께. 그렇게 오늘도 정수는 살아갑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람살이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작은 사랑으로, 작은 이해로, 작은 용서로,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정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살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